골목에서 한 남자가 거린 소녀를 구조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가 상파울루의 거리에 무자비하게 내리고 있었고 좁은 골목길들은 작은 시냇물로 변해갔습니다. 전구혁 35세의 남성은 검은 우산 아래에서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률사무소에서의 또 다른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친 얼굴은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족 갈등과 어려운 결정들로 가득 찬 삶의 무게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는 동안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작은 움직임이 그를 갑자기 멈추게 했습니다. 빗줄기를 통해 더 잘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전구혁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 형체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추위를 막기 위해 팔로 무릎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전구혁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안녕 꼬마야.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소녀의 키에 맞춰 몸을 낮추었습니다. 괜찮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녀는 고개를 들어 전구혁을 바라보았고 그는 더러워지고 겁에 질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골목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구혁은 가슴속에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그는 계속해서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배고프니 추워? 천천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크고 표현력 있는 눈은 전구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부드럽게 소녀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이름이 뭐니? 미나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정도로 작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미나야. 난 전구혁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여기 혼자 있을 순 없어.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떨까? 당분간 네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알고 있어. 미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추위와 배고픔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전구혁이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약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전구혁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려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나를 그냥 아무 곳에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나를 자신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엄격하고 때로는 다루기 어려운 여성이었지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집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미나는 전구혁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그녀를 돕겠다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소박한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전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잡했고 수년간의 갈등과 불화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박순자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알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 있는 아들을 보고 놀라 커졌습니다. 아이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미나예요. 전구혁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길에서 혼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밤 머물 곳이 필요해요. 들어가도 될까요? 박순자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전구혁에서 미나로 옮겨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감기라도 걸리기 전에.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전구혁은 미나가 젖은 코트를 벗는 것을 도왔고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고 가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는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혁아, 넌 그냥 길거리 아이를 집에 데려올 순 없어. 박순자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 그 아이를 찾고 있다면? 어머니, 저는 그 아이를 저밖에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내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요. 박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일 넌 이걸 해결해야 해, 알겠지? 전구역은 동의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해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 해도. 그는 민에게로 돌아섰고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오늘 밤 여기서 지낼 거야. 알겠니? 박순자 할머니가 널 돌봐주실 거야. 그가 소녀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전구역에서 박순자 여사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아이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표정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리 오렴 아가야. 내게 맞는 마른 옷을 찾아보고 따뜻한 음식을 좀 만들어줄게. 그녀가 말하며 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박순자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여성이 자신을 화장실로 안내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전구혁은 두 사람이 복도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미나를 위해 안전한 장소를 찾았다는 안도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전구역은 그날 밤의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단조로운 일상은 미나와의 만남으로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왜 그는 그녀를 돕는데 그토록 강한 충동을 느꼈을까? 그 소녀에게는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보호 본능을 일깨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박순자 여사와 미나의 귀환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마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빗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우혁아, 난 미나를 위해 약간의 수프를 준비했어. 박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하러 남을 거니? 그는 망설였습니다. 보통은 어머니와의 긴장 관계 때문에 그녀의 집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가 그를 머물게 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가 대답했고 이는 자신과 어머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전구혁은 미나가 열심히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고 둘 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박순자 여사는 미나를 위해 손님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사건들로 지친 소녀는 거의 즉시 잠들었습니다. 전구혁과 그의 어머니는 거실로 돌아왔고 둘 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혁아, 넌 뭘 하려고 하는 거니? 박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일어난 일을 무시할 순 없어요. 미나를 도와야 해요.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박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아들아, 모든 사람을 구할 순 없다는 걸 명심해라. 때로는 상황이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어. 어머니의 말이 전구역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미나를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이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설명할 순 없지만 중요해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해결되지 않은 수년간의 갈등과 하지 않은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순자 여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좋아, 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조심해, 우혁아. 넌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전구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에 놀랐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세월의 쓴맛과 원망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기 전에 여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구혁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안한 감정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문간에서 망설이며 미나가 자고 있는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애가 괜찮을까요? 박순자 여사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평소
엄한 얼굴에서는 보기 드문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그 아이를 돌볼 테니 집에 가서 쉬어라.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전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이해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내리는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단 몇 시간 만에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와의 만남은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목적의식, 그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전구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대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나는 누구였을까? 그녀는 어디서 왔을까? 왜 그 골목에 혼자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그녀에게 그토록 연결된 느낌이 들었을까? 무언가가 그에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함께 그는 마침내 잠들었고 다음 날이 가져올 계시들이 그가 자신의 인생과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았고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정우혁의 마음속 감정의 소용돌이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났고 불안한 꿈으로 가득 찬 밤을 보낸 후 어두운 골목길과 겁에 질린 아이의 눈으로 가득 찬 꿈이었습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손에 든 커피잔은 그대로 둔 채 전구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미나의 모습, 그토록 연약하고 취약한 모습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스터리한 소녀에 대해 더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자신과 박순자 여사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오해와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그들 사이에 벽을 쌓았고 그의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순자 여사와 미나가 부엌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그녀의 작은 몸에 너무 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차리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전구혁은 잠시 문간에 서서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채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고 둘 다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혁 오빠, 미나가 외쳤고 그녀의 얼굴은 진정한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소녀의 반응에 전구혁은 놀랐고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함과 보호의 감정이 일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한편으로 평소에 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일찍 왔구나 아들아, 와서 앉아라. 커피가 거의 다 됐어. 아침 식사 동안 전구혁은 민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소녀는 회피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나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화제를 바꾸거나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망설임은 전구혁의 걱정을 더욱 키웠고 미스터리를 풀어내겠다는 그의 결심을 강화시켰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순자 여사는 민에게 마당에서 놀라고 제안했고 그녀를 전구혁과 단둘이 남겨두었습니다. 소녀가 나가자마자 모자 사이의 공기는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우혁아, 박순자 여사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해야 해. 당국에 알리지 않고 그냥 아이를 여기 두는 건 불가능해. 전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좌절감에 머리를 쓸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녀를 보호해야 하고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박순자 여사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수수께끼 같은 표정이 어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 톤에 전구혁은 의자에 똑바로 앉았고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마치 용기를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에 대한 거야. 그리고 네가 모르는 과거의 한 부분에 대해서야. 그 말들이 공중에 떠다녔고 무게감과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전구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매우 어렸을 때 떠났고 그 주제는 항상 그와 어머니 사이에서 금기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뭐요?
전구혁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겨우 느끼는 불안감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고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우혁아. 내가 그를 밀어냈어.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몰라. 그 폭로는 전구혁에게 배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년간의 원망과 의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난 젊고 어리석었어. 박순자 여사가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와 우리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알고 있다고 여겼지. 네 아버지는 그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우혁아. 관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충동적이고 때로는 무책임했어. 그가 너를 다치게 하거나 혹은 자신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어. 전구혁은 그 정보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 동안 그는 아버지가 그들을 버렸다고,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믿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밀어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미나가 놀고 있는 마당 쪽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가 나에게 깨닫게 해줬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네가 가족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전구혁은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 창밖에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그토록 순진해 보였고 그녀의 존재가 불러일으킨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가 천천히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말씀하지 않은 게 더 있나요? 민에 대해서요? 박순자 여사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웅변적이었습니다. 전구혁은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일련의 가능성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혁아, 박순자 여사가 마침내 말을 꺼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 수년 전에 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어. 그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지. 그 폭로의 의미가 전구혁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다시 미나를 바라보았고 새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말은? 박순자 여사가 계속해서 아들의 표정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네 이복동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전구혁의 세상이 그 말과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 아버지에 대한 의문들, 그가 미나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 모든 것이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어요? 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은 없어. 박순자 여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나이, 닮은 점, 그리고 그 아이의 눈에 뭔가가 있어, 우혁아. 네 아버지를 너무나 떠올리게 하는 뭔가가. 전구혁은 갑자기 일어섰고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마당에서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있는 미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소녀는 그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구혁은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걸 전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돌아서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우혁아, 두려워서. 널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더 큰 고통만 줬던 것 같아. 용서해줘, 아들아. 전구혁은 눈을 감았고 수년간의 비밀과 거짓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어머니. 미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 순간 마치 대화의 강도를 느낀 것처럼 미나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혁 오빠, 박할머니. 정원에서 제가 뭘 찾았는지 보러 와요. 소녀의 순진함과 열정은 그 순간의 긴장감과 극적으로 대조되었습니다. 전구혁과 박순자 여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 후 미나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전구혁은 자신의 인생이 단 24시간 만에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 소녀를 구조한 것이 자기 발견과 가족 화해의 여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미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마당에서 미나가 발견한 작은 꽃을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면서 전구혁은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오든 간에 그는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들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그는 마침내 수년간 그의 가족을 괴롭혀온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늦은 아침에 부드러운 바람이 앞으로 올 계시와 화해의 약속을 속삭이는 것 같았고, 태양은 마침내 구름을 뚫고 나와 정원의 작은 무리 위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폭로 이후 며칠은 전구혁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미나의 모든 눈빛, 모든 몸짓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고, 그가 전에는 결코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존재가 불러일으킨 소용돌이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박순자 여사의 보살핌 아래에서 계속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달콤하고 활기찬 성격은 나이든 여성의 굳어진 마음마저 사로잡았습니다. 전구혁은 가족 비상사태를 이유로 며칠간 휴가를 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미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와 가능한 여동생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햇살 가득한 오후, 미나가 박순자 여사의 주의 깊은 시선 아래 마당에서 놀고 있는 동안 전구혁은 어머니의 옛방에서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옷장 구석에 숨겨진 오래된 신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상자를 열었고 추억의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시간에 의해 누렇게 변한 편지들, 그리고 작은 일기장. 사진들은 쉽게 웃는 얼굴과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한 남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준호였습니다. 전구혁은 너무나 젊고 사랑에 빠진 부모님의 얼굴에 새겨진 행복을 보며 목이 메였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다가 전구혁은 그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1989년 3월 20일 준호가 오늘 떠났다. 그가 다른 가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아기가 곧 태어날 텐데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신께서 나를 용서하시길.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우혁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그 폭로는 전구혁을 번개처럼 강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밀어낸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가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미나가 그의 이복동생일 가능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있던 전구혁은 박순자 여사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할 때까지 네가 상자를 찾았구나. 전구혁은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어머니? 왜 이걸 그토록 오랫동안 제게 숨기셨어요? 박순자 여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갑자기 매우 나이 들고 지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 우혁아. 널 잃을까봐. 네가 진실을 알면 날 미워할까봐 두려웠어. 난 젊고 불안정했고 네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날 망가뜨렸어. 전구혁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수년간의 원망과 의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확신이라도 있으셨어요? 박순자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어. 단지 소문과 의심뿐이었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어. 그 뒤를 이은 침묵은 무거웠고 수년간의 비밀과 오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구혁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어머니. 민에 대한 진실도 알아내야 해요. 전구혁이 대답하기 전에 마당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 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나가 오래된 마당 나무 근처에 쓰러져 있었고
팔을 붙잡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전구혁이 먼저 도착했고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이야? 그가 목소리에 공포감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나는 나무에 올라가려다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구혁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고 다행히 가벼운 염좌 정도인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 확실히 하기 위해 그가 말하며 미나를 부드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전구혁은 미나가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며 매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전구혁은 민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나야, 그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네 가족에 대해 조금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전에 살던 곳에 대해서. 미나는 긴장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미나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이 전구혁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며 아무도 그녀를 보내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미나는 이미 그의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료 후 가벼운 염좌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들은 박순자 여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은 전구혁과 미나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을 만들어냈고 그는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녀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평화롭게 잠든 후 전구혁과 박순자 여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준호를 찾고 가능하다면 미나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혁아, 박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든 간에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 널 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뜨린 것, 이 모든 세월 동안 거짓말한 것을 말이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 전구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엄격한 외면 뒤에 숨겨진 취약함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머니.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전구혁은 자신의 인생이 불과 며칠 만에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되새겼습니다. 미나의 도착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천천히 그의 가족의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미나는 자신의 존재가 불러일으킨 감정과 발견의 소용돌이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구혁은 소녀와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리고 미나가 항상 안전하고 사랑받는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가능한 폭로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전구혁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될 희망, 어머니와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할 희망, 그리고 아마도 미나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함께 전구혁은 잠들었고 그의 아버지처럼 쉽게 웃는 얼굴과 반짝이는 눈을 가진 남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구혁과 미인에게 손을 내밀며 답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다가왔습니다. 전구혁은 직장 동료가 추천한 김민서라는 사설 탐정과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면서 그는 미나가 불안한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꼬마야. 그가 미나의 키에 맞춰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곧 돌아올게. 그동안 박 할머니와 함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미나의 얼굴이 그 제안에 밝아졌고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박순자 여사를 부르며 사라졌습니다. 전구혁은 미소를 지었고 소녀가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은 순간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에 감사했습니다. 김민서의 사무실은 소박하지만 정돈된 곳이었습니다.
중년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인 탐정은 전구역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구역이 설명을 마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버지인 이준호 씨를 찾고 또한 미나라는 소녀의 과거를 조사하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맞습니까? 전구역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제안하고 있는 임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특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김민서는 손짓으로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정씨, 전 이보다 더 복잡한 사건들도 다뤄봤습니다. 아버지와 민에 대해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사진, 날짜,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우리에게 출발점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요. 다음 2시간 동안 전구혁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일기에서 발견한 정보도 포함되었습니다. 김민서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때때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들이 회의를 마무리하려 할 때 김민서가 말했습니다. 미나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고 하셨죠. 학대나 트라우마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질문은 전구혁에게 배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미나가 그의 이복 동생일 가능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비오는 밤에 그녀를 그 골목으로 이끈 상황에 대해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정했고 갑자기 더 깊이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해 물어볼 때 겁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김민서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중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정씨. 하지만 미나를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동 심리학자가 그녀가 겪었을지 모르는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전구혁은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김민서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미나가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은 그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집으로 돌아오자 전구혁은 갓 구운 케이크의 맛있는 향기와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로 맞이받았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본 광경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미나와 박순자 여사는 밀가루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만든 혼란을 치우려고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전구혁은 그날의 걱정들을 잊고 그들과 함께 부엌에 들어가 장난기 넘치는 분위기에 동참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편안하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 후 미나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전구혁은 탐정과의 대화 내용을 어머니와 공유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탐정이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뭔가를 언급했어요. 그녀는 미나가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겪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순자 여사는 창백해졌고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오 하느님,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먼저 생각하지 못했지. 우리는 그녀가 내 여동생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가 겪었을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구혁이 인정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박순자 여사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탐정이 아동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제안했어요. 전구혁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집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전구혁은 미나의 방으로 달려갔고 그녀가 침대에 앉아 떨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이야? 그가 부드럽게 물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흐느낌 사이로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다시 날 잡으러 왔어요. 나쁜 사람이. 전구혁은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는 미나를 안아주며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꼬마야. 여기서 넌 안전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점차 미나는 전구혁의 팔 안에서 진정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잠들었을 때 그는 그녀 옆에 남아 있었고 그의 마음은 질문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구혁은 미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그녀를 정원으로 산책하자고 불렀습니다. 미나야, 그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넌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만약 과거에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널 다치게 했다면 나한테 말해도 돼.
난 널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어. 미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구혁이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날 다치게 하겠다고 했어요. 전구혁은 분노와 보호의 물결이 그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그는 미나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미나야? 누가 널 다치게 했니? 소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나쁜 짓을 했어요. 엄마는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전구혁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동시에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미나를 꼭 안아주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미나야, 네가 이걸 나한테 말해줘서 정말 용감했어. 그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난 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해. 넌 다시는 그 나쁜 사람을 볼 일이 없을 거야. 그들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전구혁은 앞으로의 여정이 어려울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미나와 그의 가족 간의 가능한 관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도전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미나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돕는 것은 더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에 쥐어진 미나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전구혁은 자신 안에서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그는 이미 미나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전구혁은 집으로 들어갔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나, 박순자 여사, 그리고 아버지를 찾을 희망과 함께 전구혁은 마침내 그가 항상 원했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미나의 전구혁에 의한 공식 입양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이 변화와 도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쁨의 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미나는 활기차고 동정심 많은 10대로 성장했고 어린 시절의 역경에서 태어난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관자놀이에 약간의 흰머리가 생긴 전구혁은 이준호가 입원해 있는 병원 번호를 알아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구혁 씨? 전화 너머로 김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준호 씨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구혁의 주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의 방문, 조심스러운 희망과 조용한 실망 끝에 혹시 곧 가겠습니다. 전구혁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까지의 여정은 불안과 기대감의 흐릿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미나는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와 김민선은 다른 차를 타고 바로 뒤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곧바로 이준호의 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김 의사가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전문가다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전구혁이 해독할 수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준호 씨가 오늘 아침 의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떴고 자극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미나를 직접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나는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구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방에 들어서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준호는 늘 그랬듯이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이 열려 있었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나의 목소리가 떨리며 불렀습니다. 이준호의 눈이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입가가
작은 미소로 휘어졌습니다. 방 안은 감정의 폭발로 가득 찼습니다. 미나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 속에서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서는 공개적으로 흐느끼고 있었고 박순자 여사는 감사의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전구역은 그 순간의 크기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의 의사소통 능력은 제한적이었고 눈 깜빡임과 작은 움직임으로 한정되었지만 수년간 어떤 신호라도 기다려온 가족에게는 마치 가장 어두운 구름을 뚫고 태양이 마침내 비춘 것 같았습니다. 죽과 달로 바뀌었습니다. 이준호의 회복은 느리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좌절의 순간, 고통의 순간, 의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처음으로 미나의 손을 다시 꼭 쥐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발음했을 때, 비록 느리게 말이죠. 전구혁은 모든 것을 복잡한 감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미나와 이준호 사이의 유대가 재건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름답고도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미나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이나 질투 대신 오직 감사와 사랑만을 느꼈습니다. 이준호가 깨어난 지 1년 후 가족들은 특별한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준호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었고 특별한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하지만 결연한 움직임으로 태블릿에 입력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었단다. 내 사랑, 네 마음속에. 전구혁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도 감정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가가 미나의 어깨에 한 손을, 이준호의 손에 다른 한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요. 그토록 강인하셔서요. 이준호는 전구혁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우리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굳건해졌습니다. 이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초월하는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 상실, 희망, 그리고 인내를 통해 형성된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주변에서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전구혁은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 오는 밤의 우연한 만남에서 이 특별하고 사랑 가득한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 모든 도전이 그들을 더 강하고 더 단합되게 만들었습니다. 미나는 이제 10대 초반의 문턱에 선 젊은 여성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부모의 사랑, 한 명은 생물학적, 다른 한 명은 마음으로 전통적인 정의에 도전하는 확장된 가족의 지지, 그리고 반복해서 시험받고 증명된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박순자 여사가 전구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아들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가족을 봐. 전구혁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삶이 가져온 모든 반전에 대한 감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머니?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지. 밤이 깊어감에 따라 전구혁은 자신을 베란다에서 발견했고 수년 전 미나를 처음 만났던 그 밤과 같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준호, 그리고 이 순간으로 이어진 모든 구비구비 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미나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빠? 전구혁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꼬마야.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가장 멋진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함이 그녀의 눈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최고의 가족이지. 전구혁이 정정하며 그녀의 머리에 입맞췄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서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박순자 여사가 누군가가 충분히 먹지 않았다고 사랑스럽게 잔소리하는 소리, 이준호의 태블릿에서 나는 부드러운 소리. 그것은 사랑, 가족, 그리고 집의 소리였습니다.
전구혁은 미래가 여전히 도전을 가져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준호의 지속적인 회복, 미나의 청소년기, 인생의 불가피한 상승과 하강.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으로 함께라면 그들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특별하지만 완벽하게 불완전한 가족의 따뜻함으로 돌아가면서 전구혁은 별들에게 마지막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의 약속, 용기의 약속, 희망의 약속. 어떤 모습이든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사랑, 그들이 만들어낸 가족, 그리고 서로에게서 찾은 힘, 그리고 미나가 그의 옆에 있고 이준호가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으며 박순자 여사와 김민서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와 함께 전구혁은 그들이 인생의 다음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